그렇고 지난번 방송했을 때가 아마 저점 찍고 막 급등할 때 방송을 했었을 거예요. 급등할 때 방송을 했었을 거고, 지난번에 제 기억이 29,500 정도까지 올라올 때 정도까지 이제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근거로 이제 채널 상단까지 롱을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떨어지면은 위로 올라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뭐가 있었냐면, 일단 고점 연결해보고 그 고점 연결한 걸 그대로 이렇게 대봤을 때 채널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채널 하단 지지 받고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상단을 다시 갈 확률이 높다라고 봤고, 그 다음에 파동상 ABC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ABC가 다 나와서 반등이 이후에 상단을 적어도 가서 또 떨어질지언정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다시 횡보가 좀 길어지면 그러면 하방 다시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 지난번에 그래서 주요 골자가 이거였어요. 상방을 조정 이후에 상방을 가건 여기서 횡보를 하건 롱을 타면은 상방 가면 당연히 수익이고, 횡보하면 그래도 물려도 본전 탈출 기회는 줄 것 같다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차트를 좀 강조를 좀 했습니다. 그 지난번에 비트 떨어지고 강반등 올 때 이더도 요즘 4시간 봉인데 저점이 여긴데 이걸 깨고 4시간 봉에 강반등이 와서 이 깬 자리 위로 다시 올라가고 복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꽉 찬 4시간 봉 양봉이 있어요. 꼬리 긴 여기 보시면 있는데, 그러고 나서 컨펌이 되려면 빨간봉, 음봉 2개 정도 작게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양봉 나오면 딱인데, 이러면 컨펌이거든요. 근데 4시간 봉상 하나도 양봉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다시 깼거든요. 그러면서 컨펌이 나지 않았어요.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스. 아무튼 그렇긴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로 이더리움이 4시간 봉 상승 다이버스가 컨펌 될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이런 지지, 추세 지지나 아니면 ABC 관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조정 왔을 때 롱 타는 게 맞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저는 이 구간에서 롱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게 분석을 했고, 실제로 저는 어떻게 매매를 했냐면, 전 이 구간에서 롱을 들어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방송 중에 29,550 정도에서 매도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반익절을 하고 이제 방송을 끈다라고 하고 방송을 껐고, 그래서 여기 매수했던 거 여기서 반익절을 했는데, 방송 중에 방송 끝나고 나서 더 매도를 했어요. 더 이 구간에서. 그래서 거의 한 시드의 20% 정도만 남기고 다 80% 익절 다 때렸고, 그다음에 20%는 들고 잤는데 다음날 보니까 쭉쭉쭉쭉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부터 떨어지는 모습이 고점 찍고 임펄스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반등 이후에 하락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러면 반등 왔었을 때 팔아야겠다. 매도하고 롱 포지션을 정리해야겠다. 왜냐면 여기서 80%를 팔고 20%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여기 5분봉 보시면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늘 제가 강조하지만 추세를 그어보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그냥 고점끼리 이은 거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고점부터 이런 추세로 떨어지면서 이 채널 안에서 1, 2, 3, 4, 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형적인 채널 안에서 임펄스 5파동 하락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면 반등 이후에 하락 간다가 보이죠. 5파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 고 생각이 나서 여기서 롱 탔던 거, 여기서 롱 탔던 거 20% 맞아 정리하겠다 싶어서 이제 각을 보고 있었는데, 채널 형성돼서 5파 하락을 하는 걸 보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일단 여기서 롱을 쳐야겠다. 이게 금요일날 오후 한 2시쯤이었을 거 기억이 나는 게, 제가 4시에 양재동 꽃시장을 갔거든요. 아무튼 뭐 그래서 외불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매수를 하고 이제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롱을 탄 걸 고점에 정리를 하고 나머지를 더 정리한 게 아니라 밑에서 더 샀습니다. 왜냐면 5파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5파동 임펄스 이후엔 반등 파동이 나오겠죠. 그게 첫 번째 근거였고, 두 번째 근거는 지금 채널이 이렇게 형성됐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채널이 형성됐었을 때 채널의 역방향으로 추세가 전환될 확률이 80%가 넘어요. 채널 방향대로 추세가 깨질 확률이 20% 정도도 안 되거든요. 이렇게 봤었을 때 채널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채널이 상방으로 깨질 거다라는 두 번째 근거가 있어. 세 번째는 5분봉이긴 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하락했어요. 3파 5파 사이에. 그런데 RSI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상승 다이버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는 롱을 받아야 되는
있는 자리겠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근거로 다시 롱에 들어갔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컴퓨터를 오래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서 어쨌든 밖에서 이제 지정가로 이 부근에다가 매도를 걸어놨는데, 그래서 체결이 돼서 다 팔렸어.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했던 거 80% 익절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나머지 전량 매도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에는 일정이 있어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전혀 매매를 안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같았으면 이 구간에서 ABC 완성되는 거 보고 숏을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못 들어간 게 참 아쉽죠. 그리고 제가 그 카톡방에다가 원래는 디코방에만 남겨주려고 그랬는데 제가 핸드폰에 디코 앱이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카톡방에다가 지금 오파 하락으로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4시간 봉이 다시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 다이버스가 컨펌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들로 추가 하락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상방만 보는 매매는 좀 뭐라고 얘기했더라? 아무튼 그 너무 상방만 보는 건 좀 유의해라. 무조건 상승을 보는 건 좀 유의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 워닝을 드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추가 있었지만 역시 오파 하락 형태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건 이 자리에서 숏이 들어갔으면 적어도 ABC 완성 보는 이 자리에서는 익절이 나갔을 텐데,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간만에 그 휴가를 좀 보냈거든요. 그래서 개인 일정도 보고, 그다음에 정말 오랜만에 좀 영화도 보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이 구간에서 매매를 못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고, 그다음에 이 구간에서는 비트를 매매를 하지는 않았고 이더 차트를 제가 최근에 유심히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더가 제가 지난 방송에서부터 강조를 했어요. 제가 항상 이더리움 차트를 보고 항상 강조하는 건 아닌데 중요하다고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이더리움을 차트를 참고를 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더랑 비트 차트 동시에 틀어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하게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방향성이 같아요. 심지어 1분봉을 틀어놓고 두 개를 같이 봐도 비트가 양봉이면 이더도 양봉이고 둘 다 음봉이고 이렇게 될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 정도로 1분봉 정도까지도 커플링이 돼서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비트의 행방을 알고자 이더를 이제 보려고 토요일날 이제 늦잠 자고 일어나서 비트를 봤더니만 완벽하게 엔딩 다이고널이 나왔더라고요. 저 완벽한 엔딩 다이고널이 이미 제가 일어나서 오후에 봤을 땐 이 자리였거든요. 이 자리. 그래서 만약에 제가 금요일날 오랜만에 좀 놀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롱을 들어갔을 거고, 여기서 반익절을 때려놨을 거고, 반을 들고 지금 희희낙낙하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요. 이더리움이 상승폭이 엄청 커요. 비트랑 다르게. 그래서 엄청 큰 수익이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에 내가 왜 놀았지라는 자괴감에 빠지면서 또다시 멘탈이 털렸습니다. 또다시 멘탈이 털렸고, 그러면서부터 무조건 이더 롱만 봐야겠다. 왜냐면 여기가 4파 구간이었고 5파 하락이 나왔는데 5파 하락이 또 예쁘게 엔딩 다이고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볼륨도 입구에서 쭉 감소하고 있고 RSI도 이렇게 하면서 다이버전스가 두 개나 걸려서 진짜 전형적인 롱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싶어서 이제 이 구간에서 추격롱들, 그러니까 고점을 갱신할 때 추격롱들을 들어갔었는데, 좀 안타까웠던 건 이더가 고점을 갱신하자마자 떨어지고 갱신하자마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계속 본절 약손절이나 약익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그 이더 롱을 타고 있긴 해요. 이더 롱을 타서 지금 미실론 소득이 2만 달러 정도 있긴 한데 평단이 좋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 매수해야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고, 왜 그렇게 했냐면 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 이더가 파동이 어떻게 카운팅이 되냐면 엔딩 나왔던 저점이 여기였고 지금 ABC, A, B, C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한 파동이 ABC로 나왔고, 그다음에 여기가 A, B, C, D, E, 여기가 수렴이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A 파동, B 파동, 이제 C 파동이 올라가서 지금 C의 1파가 나온 게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저항선이기 때문에 여기를 넘기면 다음 여기까지는 좀 무난히 올라갈 거고, 그러면 수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 다음에 지금 4시간 봉을 보면 컨펌이 됐어요. 컨펌이 됐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컨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RS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RSI가 이렇게 떨어지지 못하고 올라오고 있죠. 컨펌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매물대까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이렇게 보고 사실 지금 대신에 손절 라인을 어딜 잡아야 되냐면 당연히 전저를 잡아야 돼요. 전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좀 멀죠. 그래서 좋은 매매는 아니에요. 좋은 매매는 아니죠. 그래서 왜냐면 손절을 치면 좀 크게 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 즈음에서 들어갔고 그래도 손익비로 치면 좀 괜찮아요. 익절을 한 이 구간쯤에서 하게 될 것 같고 손절은 이 정도니까 그래도 손익비가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대신에 손익비가 그렇게 좋진 않죠. 여기서 했었으면 손익비가 최고인데 제가 늘 좋아하는 이런 자리. 근데 놓쳤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확인 매매했다. 반등 온 거 확인하고 지지받고 고점을 다시 갱신하는 거 확인하고 확인 매매를 했다. 제가 늘 얘기하죠. 미리 떨어지는 거를 그 역추세로 매매하는 거랑 두 번째 확인 매매하는 게 있는데 역추세 매매는 손익비가 좋고 확률이 떨어지고 그렇죠? 확인 매매는 손익비가 안 좋고 그다음에 확률이 좋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 스타일에 맞게끔 하면 되는데 지금이 그냥 딱 그 여기가 너무 사실 제 눈에 뻔히 보이는 자리여서 그렇지 그냥 확인 매매했다 생각하고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들어갔어. 4시간 봉 상다 걸려 있고 이때 마침 엔딩이 있었기 때문에 상방으로 보는 게 아주 높은 확률적인 내용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더를 중간중간에 어제는 이더를 계속 매수했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이런 곳에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니까 안 올라가나 본절치고 또 매수했다 본절치고 막 이러면서부터 수익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지난 방송 대비 시드는 늘었습니다. 아마 지난 방송 했었을 때가 한 3일 전인가 그럴 거고 시드가 한 25만 달러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지금 31만 달러니까 그래도 한 5, 6만 달러 이상 수익이 있었죠. 아무튼 그랬고 비트는 이제 이 구간에서만 딱딱 매매했고 이더를 계속 봤어요. 왜냐하면 같은 상승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더가 상승폭이 엄청 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어차피 비트가 오르는데 이더는 혼자 빠진 상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왜냐하면 비트는 전저를 갱신을 안 했지만 이더는 전저 갱신을 했고 가격이 회복한다라고 하면 이더도 이제 악재가 끝났거든요. 이더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냐면 그 이더리움 주요한 그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실패하면서 일정이 연기됐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더 가격이 폭락하면서 전저점을 비트는 갱신 안 했지만 이더 혼자 갱신하고 지금 엔딩 다이고널 그리고 반등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미 악재가 전저점을 갱신될 정도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딱히 뭐 이제는 비트가 오르면서 이더가 오를 일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치가 오른다면 어차피 반등폭이 더 큰 이더를 좀 매매를 하자라는 생각에 이더리움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가 좀 되게 중요한 업그레이드였는데 실패를 했죠. 결국에 그게 기술적으로 쉽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매매를 했고요. 한 가지 아셨던 건 이 자리는 진짜 너무 눈에 보이는 초짜리였고 여기가 오파 하락이 너무 명확했고 제가 카톡방에 남겨드렸던 것처럼 반등에 ABC 반등에 숏을 쳤으면 이 하락에 이만큼 또 수익 구간이어가지고 제 생각에 한 또 제 지금 시드보다 한 6, 7만 달러가 더 많아야 되거든요. 7만이면 그래도 한 7, 8천만 원 되는 돈인데 한 8천만 원 되는 돈인데 아쉽네요. 여기 숏을 못 들어간 거. 뭐 이거랑 근데 좀 이때가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이때 금요일날 안 놀았으면 여기 숏 들어가서 여기서 익절 때렸을 거고 보나마나 이더 여기서 분명히 롱 들어갔을 텐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이게 두 개 매매 합치면은 1억이 무조건 넘을 텐데 하루 놀고 1억 날렸다고 생각하니까 좀 가슴이 아프긴 한데 저도 사람인데 놀아야죠.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돌아와서 비트로 돌아와서 비트 차트만 보면 길이 안 보여요. 되게 그 지난 비트 저점 이후에 강반등 나오고 여기 저처럼 이렇게 채널 인식하셔서 보셨던 분은 아마 이 구간이 꿀이었을 거고 그렇죠? 오파 하락 나왔네? 반등 나오겠네? 롱 치고 익절하고 이제 내려가겠지? 그러면 숏 치고 익절하고 여기까지는 아마 진짜 꿀이었을 거고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저점을 갱신하러 갈지 반등이 나와줄지 확실히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구간 매매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파동도 그러진 거 보면 반등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반등 나왔고 그래서 왔다 갔다 ABC 그려져가지고 이게 좀 예측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 매매를 안 했지만 근데 물론 이제 이더 차트를 봤으면 엔딩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4시간 봉 상다가 컨펌이 됐기 때문에 상방이구나. 그러면 비트도 상방으로 가겠구나라고 힌트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더리움 차트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평소에는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하다가 지난 방송 때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서 이제 방향성을 가늠하고 있고 그렇게 봤었을 때 비트도 상방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비트랑 이더랑 거의 모습이 똑같은데
뭐가 똑같냐면 저점 이후에 ABC 나오고 그 다음에 A, B, C, D, E 수렴이 나오고 지금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근데 비트는 어떻게 됐냐면 똑같이 A, B, C 나오고 A, B, C, D인데 이 고점이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E가 하나만 싹 달라요. 딱 이 봉 요거 하나만 빼고는 ABC 이후에 횡보했던 패턴이 똑같고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합리적인 카운팅은 A 파동, B 파동, 그다음 C 웨이브가 이렇게는 갈 거다라고 보는 게 맞고 B2도 그렇게 봤었을 때 여기까진 갈 거다라고 보는 게 이것 때문에라도 맞는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방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더만 보면 상방으로 높게 봐야 되고 비트만 보면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차트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최악을 가정을 하면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봐야 되냐면 WXY로 봐야 되는데 W로 보고 X로 보고 Y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보고 이렇게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대략 Y가 A, B, C, D, E 나오고 폭락할 거란 말이에요. 이러면 25,000까지 여기서부터 대폭락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고점을 넘겨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을 넘겨야 여기서 수렴하다가 빠지는 잠깐만 WX 물론 그럴 수 있지. Y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뭐냐면 A, B, C 그래서 A, B, C, D, E에서 이렇게 수렴하고 여기서 빠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그 WX, Y 삼각수렴 이후에 하방 가는 거는 늘 염두를 하긴 해야 되긴 하는데 이거를 첫 번째 시나리오로 메인 시나리오 보지 않고 서브 시나리오 보는 이유는 이더리움의 상방이 강력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비트가 횡보하다 결국 지옥 갈 건데 이더는 계속 상방을 간다? 이럴 수 없거든요. 이러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트도 상방 쪽으로 보는 게 첫 번째 확률적으로 제일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이제 WXY로 결국엔 삼각수렴 나오고 하방 가는 거는 두 번째로 보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거를 순수하게 비트코인 차트만 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는 메인인지 서브인지가 뭐가 더 높은 확률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더를 참고한 거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더 1960 가능하냐고? 가능해 보이는데 상방 맞으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여기 매물대가 두껍긴 하죠. 근데 그리고 주요 매물대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 선이라고 봤었을 때 매물대 하단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도전 가능해볼 만한데 저도 이더 롱 탄 거 이 라인까지는 매물대 들어올 때까지는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헷갈리는 구간이지 않을까 싶다. 채널이 뚜렷해 보여요. 일단은 좀 고점끼리 연결하고 저점끼리 연결했을 때 평행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채널이 뚜렷해 보이고 여기를 올라왔었을 때 여기를 올라가는 건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여기를 뚫었을 때 여기를 뚫느냐가 중요해 보이고 여기 뚫으면 그래도 여기 뚫고 382 구간이 얼마였죠? 32,000 정도였나? 여기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으니까 그래서 이거 뚫는 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추경 롱타기가 꽤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카운팅에 맞는 카운팅이었으면 결국에는 A였고 B였고 C로 가는 거였고 C 웨이브를 다시 보면 A, B, C, A 나왔고 A, B, C, D, E 수렴 나왔고 C 웨이브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1파 A, B, C로 올라가건 근데 보통 여기는 마지막 C의 C 웨이브 그러니까 C의 C 웨이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통 임펄스 나오거든요. 그러면 1, 2, 3, 4, 5로 나올 확률 높으니까 조정에 롱타 보고 롱타 봤자 떨어지면 여기 매물대 안착돼서 반등 나올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것도 손절 라인 지금 매매하기가 되게 애매한 게 지금 차트에서는 손절 라인을 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절 라인 정하기. 그래서 제가 늘 분석해서 그 진입 타점 정할 때는 손절 라인 정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손절 라인 정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 보이네요. 까다롭다기보다는 없죠. 정할 수가 뚫었다는 손절 라인이. 그래서 매매하기가 이게 좀 그렇네요. 어쨌든 방향은 상방인데 상방이라고 했을 때 좋은 매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여기가 고점을 못 넘기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이게 1, 2였고 지금 3파 나왔고 4파가 나오고 5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조정 때 롱을 타서 그러면 A, B, C로 올라가건 아니면 임펄스로 가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는 건 괜찮아 보이는데 근데 손절 라인 정하기 힘들다는 게 좀 문제라는. 그래서 이거 롱 매수하기가 조금 꺼려지네. 저도 지금 이더 롱을 들어갔지만 손절 라인 정하기가 참 애매해요. 저도 여기서 이더 롱 지금 들어가서 수익이 크지 않아요. 한 2만 달러 중인데 손절 라인을 얼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정하기가 참 애매하네. 그래서 지금 참 아무튼 이 자리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상방 같긴 한데 손익비가 좋은 자리가 안 나와요. 왜냐면 손익비가 좋은 자리는 당연히 이 자리였고, 아니면 최소한 카운팅을 해서 ABC 완성되고 떨어진 여기에 매수하거나 아니면 수렴하고 상방 돌파한 거 확인됐을 때 여기서 매수했으면 그래도 지금 수익 구간이니까 괜찮을 텐데 지금은 매수하기가 조금 저라면 난 매수해놓고 저라면이란 나라면 안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돼. 아무튼 손익비가 좀 안 좋다. 제가 손익비 안 좋은데 상방이다 하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는데 오늘 제가 좀 방송이 좀 이상하네. 아무튼 손익비가 좀 안 좋아서 매수 추천을 하긴 좀 그렇고.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이더가 제가 손절이 나갔던 게 지금도 이더 지금 뚫자마자 조정 나오고 있는 거 보니 보통 이렇게 엔딩 나오면 여기 돌파했을 때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엔딩을 돌파하게 되면 여기서 장대 양봉이 보통은 빡빡빡 꽂혀 이렇게. 그래서 상단까지 롱탈 기회를 안 주고 올라가는 게 80%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장대 양봉 이렇게 매물대 들어가서야 조정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돌파했다가 주저앉아서 이 돌파했던 저항 라인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두 번째인데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한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나오고 있고 올라갔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러면서 힘이 왜 이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매수세가 왜 이렇게 안 붙지? 원래는 매수세가 팍팍팍 붙어야 되는데 이만하게 장대 양봉 나오고 이러면서 올라가야 되네. 왜 매수세가 안 붙는지 이해가 안 가네. 비트도 마찬가지고 올라갔다 하면 쳐내리고 올라갔다 하면 쳐내리고 올라갔다 하면 좀 쳐내리고 이러고 있어가지고 늘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역추세 매매 하셔야 돼요. 역추세. 올라가나 쫓아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떨어졌다가 지옥가나 하면 반등 오고 올라가나 매수하면 또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를 깨서 지옥이다 하고 여기서 숏을 때리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또 올라가 버리고 엇박자나면 안 되거든요. 지금은 추세 매매가 아니고 떨어지면 롱 타고 올라가면 숏 타고 이 구간에서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방향 추세 매매하면 여기 예를 들어서 지지받았던 데를 깼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로 숏을 탔으면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와서 크게 물렸겠죠. 지금은 역추세 매매하는 게 정답인 거고, 추세 터질 때까지는 계속 역추세 매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야, 또 꼬라박네. 진짜 징그럽다, 징그러. 시원하게 가는 법이 없네. 시원하게 가는 법이 없어. 진짜 여기서 이렇게 수렴 나오려나? 여기서 이렇게 수렴 나오면 최악인데. 이런 식으로 A, B, C, D 나오고 이렇게 떨어지면 최악인데. 이러면 아마 많이들 속을 것 같아요.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폭락 이렇게 나오면, 이러면 여기서부터 하락 오파 카운팅하면 되거든요. 그럼 1, 2, 3, 4 그래도 이더 때문에라도 쭉쭉쭉쭉 롱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이더 롱을 적어도 매물대 상단까지는 볼 거라면 비트 롱을 여기까지 볼 게 아니라 여기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봤었을 때 깰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이더만 잘 올라주면 가능성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더 차트 봐가면서 이더가 문제만 없다면 롱 관점으로 계속 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꽉 찬 삼각 수렴이 나오고 수렴이 하방 이탈한 모습이 나온다 하면 롱 관점 바로 폐기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참고 꼭 하셔야 돼요. 무조건 롱 보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수렴 나오고 수렴이 하방 이탈하면 하방 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건 꼭 참고하셔서 매매하세요. 아무튼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짧게 할게요. 지금은 딱히 분석할 게 없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좋아요 부탁드리고